초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텃밭이 김장을 하고 나서 텅 비어 있는 약간 쓸쓸하게 보이는 계절입니다. 벌레와의 전쟁, 배추 무름병과의 전쟁 속에서 가을 내내 김장 채소를 지켜내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꿀맛 나는 김장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저도 적은 양이지만 애지중지 키운 건강한 채소들로 김장을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좋은 흙, 건강한 흙, 살아 숨쉬는 흙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부지런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쓸쓸해 보이는 겨울 텃밭에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에너지 충전해 볼까요? 김장 채소를 수확한 자리에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배추, 겉잎, 잔사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오늘은 작업 순서들도 지켜주어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작업 과정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흙이란 어떤 흙일까요? 흙의 종류와 특성은 모두가 다릅니다. 식물이 좋아하는 흙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흙 속에 꼭 있어야 할 몇 가지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로 갖추어야 할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뿌리, 작물의 잔사, 나뭇잎 이런 것들을 내 텃밭에 가득 채워주고 부숙시켜 주면서 양분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어야 식물이 좋아하는 건강한 흙이 만들어집니다. 너무너무 예뻤던 가을 단풍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가을 내내 화려하고 낭만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낙엽들은 우리 농부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는데요. 이 보물들을 많이 모아 두셨나요? 저는 틈만 나면 모두 마대자루에 긁어 모아서 20포대쯤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농부는 늘 관심을 두고 계절마다 활용을 잘 해준다면 좋은 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할 자재는 석회고토입니다. 석회고토는 산성 토양을 개량해주고 작물의 영양 흡수를 촉진시키고 중금속 흡수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이동을 촉진하여 작물의 뿌리, 잎, 줄기를 강화해주고 토양의 구조를 좋게 해주어서 공기와 물의 이동을 좋게 합니다.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병충해 예방을 해주고 인산 흡수를 조절하여서 과일, 채소 등 생산량을 높게 해줍니다. 그리고 과일의 당도와 향, 색깔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석회고토는 질소와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석회와 인산이 만나면 서로 결합하여서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고토는 복합비료 살포하기 2주 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석회고토와 퇴비는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퇴비의 질산태질소와 반응은 하지만 가스화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석회고토는 땅이 비어있는 겨울 텃밭에 뿌려주면 아주 좋답니다. 작물이 양분 흡수를 잘해야 비료 효과를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석회고토가 적절한 토양의 산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비료 손실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석회고토를 토양에 골고루 뿌려 주었고요. 흙과 석회고토를 약간만 섞어줍니다. 저는 땅이 아직 얼지 않아서 쇠수랑으로 살짝 긁어주고 있는데요. 땅이 얼었다면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재는 낭만을 모아놓은 가을 낙엽입니다. 저는 이곳에 2포대 정도를 깔아주려고 하는데요. 흙이 덮일 정도로만 낙엽을 넣어줄 겁니다. 저와 같이 낙엽 준비를 못하셨다면 텃밭에 남아있는 잔사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텃밭을 살펴보면 들깨대, 옥수수대, 고추대, 넝쿨 식물들, 고구마 줄기 등 너무 많은 자재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작게 잘라서 텃밭에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게 자르지 않고 퇴비장에서 부숙시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어놓은 낙엽들을 골고루 펼쳐주고요.
이런 잔사들이 없다면 정미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왕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사용할 자재는 쌀겨입니다. 미강이라고도 하지요. 미강 구입은 정미소에서 할 수 있고요. 이 쌀겨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재입니다. 쌀겨를 낙엽 위에 뿌려줍니다. 쌀겨를 낙엽 위에 뿌리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겨를 수분이 유지되고 있는 흙 위에 바로 뿌리지 않고 낙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뿌리는 이유는 통기성과 수분 조절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으로 켜켜이 쌓아주면 발효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쌀겨에는 식물에게 꼭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강은 영양분이 많아서 웰빙 식품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쌀겨의 양이 많다면 조금 넉넉히 뿌려주셔도 되고요. 쌀겨 위에 다시 낙엽을 덮어줍니다. 낙엽을 고르게 펼쳐주고요. 낙엽 위에 쌀겨를 또 뿌려줍니다. 그리고 낙엽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이번에 사용할 자재는 개분입니다. 개분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의 배설물이고요. 발효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개분을 구입해 왔을 때에는 지독한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개분을 구입해서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서 몇 개월만 발효시키면 고약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요. 뽀얀 미생물이 번식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작업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퇴비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서 참 좋답니다. 모든 식물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조건이 모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나무는 산성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흙에 산도 조절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토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좋은 흙은 우리가 먹는 종합 영양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요. 좋은 흙 한 줌은 식물들이 자라는데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먼저 땅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화학 비료의 지속 효과는 30일 정도 유지가 됩니다. 유박 비료는 2개월쯤 되고요. 퇴비의 지속 효과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퇴비 꼭 만들어 사용해야겠지요.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퇴비를 만드는 주 재료에 따라서도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모두 끝난 겨울 텃밭에 바로 만드는 퇴비는 토양에 뿌리고 퇴비를 운반하고 살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강한 흙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낙엽 위에 뿌려진 개분을 고르게 펼쳐줍니다. 방금 살포한 개분 속에는 미생물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낙엽도 수분이 전혀 없고요. 쌀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 배추 겉잎을 모두 걷어 놓았었는데요. 배추의 겉잎과 김장하고 나온 채소, 부산물들을 맨 위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채소 잎들이 썩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유지가 됩니다. 미생물은 수분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퇴비 만들기에서도 수분은 꼭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이 퇴비를 4개월 동안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짝 말라 있다면 퇴비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용한 낙엽을 이불 위에 한번 띄워 볼까요?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갈색 부산물들은 물속에 담궈 놓아도 수분을 바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수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퇴비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용하던 호스를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물을 분사해 줄 수가 없는데요. 바짝 마른 낙엽 위에 물을 분사해도 낙엽이 물에 바로 적셔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가득한 채소, 부산물을 맨 위에 올려 주었고요. 오늘 작업한 모습입니다. 채소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지만 이 정도의 수분으로는 퇴비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이 통 속에는 미생물들이 가득한 액비가 들어있는데요. 뽀얀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농장에서 나오는 열매 채소와 잡초들을 가득 채우고 물 채우고 산속의 부엽도 한 줌으로 만들어 놓은 액비입니다.
이 방법은 넓은 면적에도 아주 좋은 미생물들을 빠르게 배양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 푹푹 떠다가 오늘 만들어 놓은 퇴비 위에 쭉쭉 뿌려줄 겁니다. 이 액비를 뿌려주는 목적은 수분 보충도 해주고 좋은 미생물을 더 넣어주기 위함인데요. 퇴비를 만들고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 산속의 부엽토입니다. 산속의 부엽토 속에는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지막으로 뿌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부엽토는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산속의 부엽토를 구할 수가 없다면 텃밭 모퉁이에 쌓아놓은 잔사들을 걷어내고 흙 바로 위에 것을 가져다가 오늘 만든 퇴비 위에 뿌려주셔도 됩니다. 물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물을 여러 차례 뿌려주시고요. 그럴 조건이 안 된다면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비를 흠뻑 맞게 해주고 비닐을 이용해서 퇴비를 덮어줍니다.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덮어 놓아야 퇴비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비닐로 덮어 놓으면 온도를 올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으니까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대로 두었다가 비나둔을 2번쯤 맞게 한 다음 비닐로 덮어놓고 내년 봄까지 방치해 둘 겁니다. 하지만 가끔씩 수분이 부족한지 퇴비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퇴비를 만드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확인을 해 보시고 뽀얀 미생물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쌀겨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으로 퇴비를 겨울 텃밭에 바로 만들었는데요. 미생물들이 쌀겨와 야채의 수분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충분한 먹이 활동으로 왕성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농기계가 없는 작은 텃밭 농부들은 겨울 텃밭에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주면 밭을 갈지 않고도 농사를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에 모종과 씨앗을 뿌려만 놓아도 뿌리 활착도 아주 좋고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고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고 맛까지 좋게 해줍니다. 물론 연작 피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흙에서 자란 작물을 살펴보면 잔뿌리들이 가득하고 지독한 병충해에도 스스로 버텨내고 건강미가 넘치는 아름다움을 내가 키우는 작물에서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와 같은 재료들이 없는 분께서는 퇴비 만들기 너무 복잡해서 못 만들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딱 3가지 쌀겨, 유기물, 물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도 아주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니까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흙을 만드는 방법은 부지런함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흙 만들기 우리 함께 만들고 우리 모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멋진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약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산골여행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